지금 리플 코인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또 업데이트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또 호재를 하는데,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잠잠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답답하고 지루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달라요. 14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리플의 이름 하나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리플 뉴스보다 조용하게 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 보도에 따르면 리플 레저의 검증자 중에 한 명인 베트라는 인물이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는데요. 그 다음 버전 이름이 리플 레저 3.2.0이고 지금 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안 테스트 방식이었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시도해 볼 거고요. 그리고 방어까지도 해보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AI가 해커 역할을 맡아가지고 XRP 네트워크를 두들겨 봤다.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랑 함께 한 가지가 더 바뀝니다. 지금까지 리플 레저 XRP 원장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XRP 네트워크를 돌리는 핵심 프로그램의 이름이 리플D였는데 14년 동안 이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름이 XRPD로 바뀌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냥 이름 하나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14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겠지만요.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리플D라는 이름에는 리플이라는 회사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XRPD로 바꾸면은 회사 이름이 빠지고요. 대신에 XRP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 자체가 단순한 이름 바꾸기 정도가 아니라요. 리플이라는 회사랑 XRP라는 네트워크를 구분짓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다음에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SEC랑 오랫동안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 핵심 쟁점이 뭐였느냐? XRP가 리플이라는 회사가 통제하는 증권이냐? 아니면 누구의 것도 아닌 독립적인 네트워크의 자산이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름에서 회사 흔적을 지우고 네트워크 이름만 남기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또렷하게 전달이 될 겁니다. 리플 레저는 더 이상 한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인데요. 리플 재단이 공식적으로 이런 의도를 밝힌 적은 없겠지만 이름 변경의 시점과 이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게 바로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맞물리는데요. 이 보안 테스트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발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의 공격팀 그리고 방어팀을 동시에 돌리면서 또 추가로 공격 대회랑 버그 바운티 그러니까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메이저 블록체인 중에 이 정도 강도의 인공지능 보안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곳 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보안 강화했어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려 보게 했고 그 결과를 전부 다 반영했다. 이 정도 수준의 발표는 전부 다릅니다. 누구를 위한 발표일까요? 일반 투자자한테 이런 디테일은 사실상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큰 돈을 굴리는 곳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곳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런 보안 기록이고 하지만 이 발표는 사실상 기관을 향한 신호로서 읽혀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이 발표될 예정이었던 XLS66D라는 기능은 왜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기능 이름이 어려우니까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XLS66D는 한마디로 무담보 대출 그리고 자산 토큰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무담보 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자산 토큰화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코인처럼 쪼개가지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번 업데이트랑 함께 XLS66D도 같이 출시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증자 벳은 일정이 미뤄진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 코드 수정이랑 안정성 작업 때문이다라고 했었고 다음 주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들 공유하겠다라고만 답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실망할 만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재단이 또 기술 자랑만 하고 실질적인 수요는 만들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요. 이 비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무담보 대출과 자산 토큰화라는 앞으로 몇십조 원,
몇백조 원 단위의 시장을 열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하는데 그걸 일정 맞추려고 서둘러서 내놓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한번 사고가 터지면 신뢰가 무너질 거고 또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관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늦더라도 제대로라는 선택들은 가격이 답답한 단기 투자자한테는 나쁜 뉴스지만요. 1년에서 2년을 보고 들어오는 시장 자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뢰를 쌓는 결정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해석들이 역시 단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리한 3가지 사실, 즉 회사 이름을 지우는 리브랜딩, AI 기반의 보안 검증, 무담보 대출 기능의 신중한 출시 일정, 이 3가지를 한 줄 위에 놓고 보면 한 가지 방향성이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리플 레저는 지금 단기 가격 펌핑을 위한 이벤트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요. 향후에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들어올 기관 자금을 받기 위한 기반 작업을 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랑 이름 변경들, 그리고 XLS 66D 지연까지도 모두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단기 가격이 즉시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다. 이렇게 보기에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바라보면은 지금이 바로 그 조용한 준비 구간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가장 합리적인 읽기인데요. 그래서 단기 전략은 단순합니다. 지금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시장에 큰 자금이 들어오는 구간들 항상 뉴스가 조용할 때 만들어지죠. 만약에 리플 XRP 길게 보고 계신다면요. 이번 업데이트가 마무리되고 XLS 66D의 새로운 일정들이 발표되는 그 시점을 분기점으로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D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 리브랜딩이 아니라요. 회사랑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는 거고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테스트는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을 향한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담보 대출 기능이 늦어진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함의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XRP는 가격이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 시장의 큰 자금을 받을 준비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따져봐야 될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는 도대체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만약에 안 좋아졌을 때 누구나 현금 비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추가 매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미 현금 비중 자체가 아예 없고 내가 만약에 리플 XRP에 몰빵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손 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고 하락했다고 해서 끝이다? 절대 아니겠죠. 어차피 코인 시장은 반년, 1년, 3년, 5년, 평생 동안 활발하게 더 움직일 겁니다. 그 시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비중 조절할지, 저번에 매도를 못했지만 앞으로 찾아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2018년으로 돌아갔고 내가 리플을 4,900원 고점에 매수를 했고 리플이 160원대까지 하락했었는데 중간 7년 동안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리플이 다시 전고점 회복했을 때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천천히 시장을 길게 건강하게 보시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